미국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은퇴한 60대 재력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미 FBI 위기협상가면서 경찰청 대테러센터 운영반장을 지낸 황세웅 한국위기협상연구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에서 볼 때도 이 정도 규모의 참사다 그러면은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2000년 이후에 있었던 16건의 그 대형 총기 사고 중에 네. 지금 이게 그 사상자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큰 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먼저 이렇게 밝혔었는데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을 갖고 봐야 될까요? 이제 IS는 뭐 지금 유럽에서 일어났던 테러라든가 최근에 일어난 테러들 발생만 하면 자기들이 배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테러 조직이 배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조직원들하고 연락을 한 증거라든가 뭐 지령을 내렸다거나 훈련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외로운 늑대의 소행으로 미국 경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조직적 연계성이 있는 테러 단체원이 아니고 단독 범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단독 범행을 하는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다. 그러면 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 추측해 볼 만한 뭐 원인이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은 뭐 이렇게 사회 불만을 품었다든가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범인들이 네. 뭐 진짜 이슬람에 좀 최근에 심취했다든가. 근데 이번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서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좀 왜 그랬을지 이유를 추정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단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IS에서 한 얘기지. 그 집에서 뭐 코란이 발견됐다든가, 뭐 이 사람이 그 이슬람 성원에 주기적으로 최근에 갔다든가 네. 이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사건을 상상을 해보면요, 인지를 잡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렇죠.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보통 이제 테러 단체원들이 하면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목적이 네. 있고 뭐 자기들이 그 감옥에 수감된 동료들을 석방시켜 달라든가 네. 아니면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파병을 하는 거를 철군을 해라.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걸 벌이다 보니까 그냥 가서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고 인질 같은 것을 잡고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건 조직적 연계성이 있을 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단독범 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협상이나 인질이 없었다 이런 거는 뭔가 뭐 고친다거나 불만을 이렇게 수정한다거나 해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걸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요구 사항을 네.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살인을 하는 그거 외에는 본인이 뭔가 얻어내려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분노가 있었다. 근데 분노라는 것도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 기록을 보면 네. 부유하고요. 뭐 60세 넘도록 그냥 무난하게 살아왔고요. 뭐 특별한 전과도 없었고요. 그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만한 그런 요인도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 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가 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한 행위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입니다. 네.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그 행위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단 한 번의 케이스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 관련된 얘기가 미국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납득이 될 만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너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도 하나 그걸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 미국의 10대 네. 지명 수배범 여기에도 올랐던 유명한 은행 강도다 이런 얘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과연 그럼 아버지 영향을 받았냐? 근데 60평생을 또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왔거든요.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단정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의 영향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 만약에 아버지가 뭐 은행 강도였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나 범죄성을 물려받았다라면 뭐 청소년기든 아니면 성년기에 이게 나타났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뭐 회계사로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오다가 60이 다 넘어서 은퇴한 시점에서 그게 발현이 됐다. 네. 근데 이게 아버지 영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너무 큰 성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땠나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동거녀가 있더라고요. 뭐 예.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거녀가 와서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결혼하고 6년 만에 이혼하고 27년간을 지금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중간에 여성들을 이렇게 좀 만나면서 사귀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동거녀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깊은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냥 양로 시설에 거기에서 만난 친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그렇죠. 거쳤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예. 거에 정확한 이 동거녀가 단서를 줄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생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엄마도 있고요. 있죠. 예. 어떤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생분이 지금 화면에 여러 차례 나와서 전혀 모르겠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생과 어머니도 단서를 제공하는데 지금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보통 저 정도 연령에서 60세가 넘었는데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뭐 명절 때는 한번 보거나 안부 정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형이 요새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 다 큰 뭐 형제들 간에 잘 모르잖아요. 네. 명절 때는 한 번씩 얼굴 보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제대로 된 단서를 제공하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지금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없었다 이런 그렇죠.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당황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걸 통해 볼 때는 뭔가 요즘에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가족들도 몰랐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막 같이 살면서 자세하게 그런 거를 아는 사이가 아니고 따로따로 살면서 가끔 안부나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면 네. 잘 지내?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범인의 그 심리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층 빌딩에서요. 이 지상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계획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32층을 선택했다는 걸 제가 처음에 딱 듣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 전부터 이 범죄를 준비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층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면 총기를 난사하면 경찰이 바로 들이닥치겠죠. 그럼 바로 제압이 됐을 텐데 그거를 계산에 넣었다는 거예요. 32층이니까 자기가 총격을 시작하고 경찰이 자기한테 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자살한 걸로 봐서는 도망갈 생각은 애초에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런 그 총기 난사 사건에서 보면 범인들이 현장을 벗어나서 뭐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고 대부분 자살 상황으로 가거나 네. 경찰하고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경찰이 총에 맞아 죽는 형태로 끝이 났지 도망가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어딘가로 도주해서 무난하게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군요.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외에 이렇게 고층 빌딩을 선택하고 지상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다른 배경이 또 있을까요? 이분이 뭐 회계사고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 하다 보면 남성들은 이제 자기가 유리한 위치, 이 전투에 있어서 어디를 점할 거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쪽에 조금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무턱대고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총기도 반자동 소총 이런 걸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 특수 장치를 부착해서 자동 소초처럼 발사할 수 있는 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치밀하고요. 총기도 한두 정도 아니고 뭐 19정. 집에 가 보니까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은 이제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경우에 또 비춰 볼 때요. 그렇게 모여 있는 무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심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일단 그 테러범들, 뭐 IS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테러범이 한 거라면 그 이슬람 테러범들은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메시지, 네. 서구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대량 살상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한두 명 죽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 테러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공포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테러범으로 보여지진 않고 개인 범으로 단독범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두 명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무기나 위치를 선점한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량 살상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러범이라면 자신들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을 그렇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 경우는 또 그 목적이 모호하니까. 예, 어떤 메시지 전달보다는 그냥 정말 정신병이 최근에 이 사람이 생겼다면 대량 살상을 통해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강한 자극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범인들도 있습니다. 네. 꼭 테러범처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이거를 말씀으로. 뭐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정신질환이 꼭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문제를 만약에 겪었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이것도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호텔에 투숙한 거는 뭐 4일에서 5일 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집에도 총기가 있었다. 또 총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연초에 총기상에 가서 여러 차례 가서 그 엽총을 추가로 구매를 하고 이 정도 총기가 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아야 되거든요. 1년 이상 모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쯤이 아닐까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총기를 사 모으기 시작했던 한 1년 전쯤 그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때쯤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원인을 그래도 추정하는데 그렇죠. 좀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런 게 축척이 돼 오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은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뭔가 이런 걸 표출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불만이 축척이 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촉발적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팍 터지게 하는 스파크 터지게 하는 촉발적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쯤으로 가면 그때쯤에 뭔가 이 사람한테 생각의 신경의 변화를 확 가져오게 만드는 촉발적 사건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준비 행위를 시작을 한 게 그때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뉴스를 전하다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뭐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연관지어서 분석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다른 비동기성 범죄를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묻지마 범죄에 가까워 보이고요. 테러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에 우리 뭐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범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분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많아졌다.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원인을 분석하기가 참 어렵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사건들을 쭉 봤을 때 공통된 원인이나 배경 뭐 좀 추정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일단은 좀 너무 인명 경시 사상이 만연해 있고요. 네. 그래서 테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이 너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인들이 저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무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모방 범죄. 저쪽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방성의 강화, 음. 뭐 인명 경시 사상의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현지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FBI 위기 협상가시니까 예.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미국 현지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부터 단서를 찾을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이 이제 은거지를 가서 수색을 해야 되죠. 네. 이미 집에 가서 이제 수색을 했지만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뭐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거지에 가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뒤져보면 관련 뭐 인터넷상의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라든가 책자라든가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IS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 불만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은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거기서 총기랑 폭발물이 나왔다. 여기까지 이제 전해진 건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메일이라든가 이 사람의 뭐 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기라든가 뭐 예.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단서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렇죠. 공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예측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예방이 참 쉽지가 않은 게 정규전 같으면 전선이 딱 있거든요. 네. 이거 그 프론트 라인에서만 싸우는 건데 이 테러는 전선이 없습니다. 후방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근데 좀 예측하자면 그다음에 그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들 모두 다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뭐 검문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는 큰 공연인데 좀 더 그 앞에 호텔 투숙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탈 디텍터 이런 걸 놓고 금속 탐지 이런 네.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대통령이 오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게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테러가 일상화된다면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대테러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관련 훈련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교육 이런 걸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봐서는 유력한 대안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 뭐 연휴 맞아서 해외 나가신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도 해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동남아, 유럽, 미국 어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북핵 위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테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디 안전하다고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단 다중이 모이는 시장이라든가 역이라든가 광장 이런 데는 좀 피하시고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네.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에 중심에 가 있지 않도록 그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전한 상황인가요? 테러로만 보면 자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테러 측면에서는 안전한 곳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비가 필요해 그렇죠. 보인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번 사건 원인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웅 한국위기협상연구소장과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